네, 첫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리즈는 지금 이제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이 정도 선에서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15위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의 결과만 내도 지금 잔류가 확정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리즈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승점이 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리그 경기가 이제 2경기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양 팀 다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중요하긴 한데, 웨스트햄은 비교적 많이 여유가 있는 반면 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보면은 리즈가 좀 더 지금 다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을 점유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공을 잡으면 또 바로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려는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두 팀 다 좀 점율적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공격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템포 자체가 좀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그런 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드네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리즈 같은 경우에 7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승이 없긴 해도 최근 경기력만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수비가 엄청 안 좋았던 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직전 뉴캐슬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라는 좋은 그런 결과를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지금 2, 3일 전, 이제 유로파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알크마르 상대로 네덜란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이제 돌아온 거라서 체력적으로는 좀 웨스트햄이 많이 리즈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솔직히 리즈 경기력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웨스트햄은 좀 체력적인 이슈, 그리고 체력적 열세, 그리고 동기부여 측면까지 좀 더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한번 리즈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 리즈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브라이튼 대 사우스햄튼. 자, 일단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로파 리그 경쟁을 위해서 지금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리그 6이다 보니까 지금 순위권을 유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우스햄튼은 지금 뭐 최근 4연패로 11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며 사실상 이제 지금 강등이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우스햄튼 그 선수단들의 그런 사기도 최악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남은 경기도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솔직히 코멘트가 할 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솔직히 브라이튼이 압도하는 경기로 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 지금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 원정에서 지금 수비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실점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뭐 침투든 뭐 이제 컵백이든 뭐 여러 가지 측면 공격이든 굉장히 공격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대응이 미흡한 사우스햄튼의 그런 수비진들이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이 경기 다음 경기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는 승점 3점을 따려고 굉장히 좀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런 뭐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다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사우스햄튼보다는 브라이튼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AA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브라이튼 쪽 승, 그리고 마인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3.5죠. 3.5 기준은 오바 볼게요. 이것도. 네. 브라이튼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날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브라이튼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 vs 그리고 항상 첼시. 샵설날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항상 설날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건승입니다. 아, 네, 건승입니다. 어제 네, 그래도 미국 축구 조합 당첨되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좋은 결과 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지금 먼저 해외 축구 조합본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보관함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관함에 만약에 안 오셨다 하시면은 스팸함까지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아, 네, 2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첼시 경기.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케 정도가 지금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케 정도가 지금 결장의 상황. 그리고 첼시는 지금 주전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지금 수비진 쪽에서 뭐 벤치렐, 뭐 리스 제임스 있고, 지금 캉테도 부상으로 지금 미드필더진에서 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캉테, 뭐 지금 벤치렐, 뭐 리스 제임스 등 뭐 굉장히 좀 다수의 그런 주전 결장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 챔스에서 뭐 레알을 꺾고 결승에 올라가면서 지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뭐 직전 뭐 레알 경기에서도 굉장히 좀 네, 대승을 거두면서 역시나 이제 지금 맨시티를 좀 막기는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홈에서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맨시티가 이기면은 홈에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네, 전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남은 리그 경기가 전부 원정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이 경기가 마지막 홈 경기다 보니까 우승 트로피를 좀 홈에서 들고 싶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연패를 하다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홈 본머스 상대로 또 승리를 하면서 잠깐 기대감을 주었긴 했지만 또 직전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 이제 본머스전에서의 승리를 이어가지 못한 채 다시 분위기가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봤을 때 지금 일단 맨시티랑 첼시 전력, 경기력, 동기부여 뭐 모두 지금 맨시티가 지금 월등히 앞서는 상태지만 그쵸, 한 가지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지금 챔스 결승전 전에 이제 주전 선수들 좀 부상 당할까봐, 그러니까 이번 경기부터 좀 관리를 굉장히 좀 빡세게 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네, 약간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이제 선발 라인업이 풀 라인업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리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주전 선수들을 일찍 빼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관리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맨시티한테 중요한 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약간의 좀 힘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를 볼 만한 사이드는 안 되죠. 맨시티 쪽 승을 보고, 그 대신 저는 이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 승, 그리고 만약 고배당으로는 저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시티 대 첼시까지 완료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경기 마인츠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자, 이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가 한 명 결장, 그리고 센터백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한 명 결장이죠.
어느 정도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 결장자 누수가 많고, 슈투트가르트도 조금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전 센터백 2명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네요.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결장자 누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을 하면서 수비 밸런스가 좀 굉장히 붕괴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인츠는 뭐 3연패로 하락세, 그리고 플러스 지금 뭐 3경기 연속 지금 3실점. 패드그린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말에는 국내 경기는 분석을 따로 안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네.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붕괴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패드그린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패드그린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네, 패드그린님, 네. 그 조합본, 네, 성공적으로 제가 잘 전송해 드렸습니다. 네, 보관함에 뭐 있으시면은, 네, 한번 보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보관함에 없으시면은 스팸함까지 체크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20개 후원,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 뭐, 3연패로 지금 하락세,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3실점으로 굉장히 지금 수비 쪽에서도 많이 밸런스가 붕괴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슈투트가르트 역시 지금 최근 3경기 뭐 1무 2패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분위기가 많이 주춤해진 상황이고, 슈투트가르트 역시 어느 정도 지금 수비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뭐 최근 양 팀의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 마인츠보다 좀 슈투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력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최근 패배한 경기도 이제 그 상대 팀들에 비해서 경기력적으로는 더 우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전에 뭐 이제 홈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점유율 뭐 2대1로 지긴 했지만 점유율이나 뭐 위협적인 공격 찬스 등 전체적으로 더 많이 만든 거는 슈투트가르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경기력에 약간 비해 좀 결과는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쵸. 반면에 지금 뭐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결과 전부 다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좀 믿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게다가 상대 전적 역시 슈투트한테 지금 최근 5경기 기준 2무 3패로 굉장히 열세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인츠는 좀 상성상 슈투트한테도 많이 약했었고, 그리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승리 시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슈투트가 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진짜 지금 현재 마인츠가 슈투트보다 낫다는 거는 그냥 홈 2점, 요거 빼고는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저는 슈투트가르트 쪽 역배승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슈투트가르트 역배승,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토리노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지금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토리노가 최근 기세가 많이 좋죠.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토리노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수비가 기본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계속 좀 힘을 얻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직전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홈 바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며 지금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두 팀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양 팀 다 상승세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피오렌티나가 좀 이슈가 있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 3일 전에 이제 아무래도 컨퍼런스 경기를 스위스에서 연장까지 이제 치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또 주 중에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FA컵 결승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승전을 치러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주전들 관리를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리그 경기 결과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컵 대회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국제 대회 같은데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더 토리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자체는 굉장히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피오렌티나보다는 토리노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리노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승의 햄무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작시오 대 이제 스타드렌.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아작시오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 그리고 반면에 이제 스타드렌은 지금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볼 수가 있고, 자, 아작시오가 근데 이제 강등이 거의 확정된 상태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최근 뭐 4경기 연속 지금 득점이 없는 만큼 공격 전개도 굉장히 안 되는 팀이고, 강등도 확정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실력적으로나 동기부여적으로나 지금 아작시오는 뭐 거의 뭐 최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작시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공격 전개가 굉장히 안 되는 팀 중에 한 팀인데, 근데 공격 전개도 많이 안 되는데 막상 이제 힘들게 좀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그 기회를 못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득점력도 많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아작시오가 일단 볼 점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스타드렌이 거의 뭐 볼을 점유하면 좀 반코트 형식으로 좀 가둬서 약간 좀 패는 식으로 약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일방적인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아작시오랑 뭐 스타드렌의 그런 경기력 차이나 안 그러면은 약간 전술적 차이까지 생각을 하면은 스타드렌이 좀 일방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스타드렌이 홈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득점력도 많이 폭발이 되고 공격 전개도 잘 되고 하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이제 공격 전개도 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도 많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스타드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원정 경기력이 안 좋다고 해도 아작시오보다는 스타드렌이 훨씬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그래도 스타드렌 쪽 승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타드렌 쪽 승. 아무튼 원정 경기력이 조금 못 믿긴 하지만 그래도 승패를 보면 스타드렌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드렌 승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스 대 이제 앙제. 자, 이제 앙제는 뭐 리그 꼴등으로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이제 5연패를 기록 중이며 수비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동기부여도 그렇게까지 뭐 있지도 않고 사실상 뭐 그냥 시즌이 끝나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수비 쪽에서도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을 올리지 않으면은 빌드업 자체가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냐면은 앙제가 이제 수비 자체도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이유가 전혀 없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올려서 좀 상대방 압박하면서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앙제 같은 그런 팀한테는 좀 많이 즉 가불기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랭스가 좀 더 앙제의 그런 허름한 그 수비를 좀 공격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좀 잘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약간 랭스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 5경기 1득점으로 즉 공격력이 매우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앙제가 아무래도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좀 더 오프사이드에 자주 걸릴 가능성이 큰데 앙제 이제 랭스 자체가 오프사이드에는 좀 자주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라인을 좀 올린 앙제 상대로 조금은 뭐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승패를 봤을 때는 랭스가 뭐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뭐 저조한 공격력이 앙제 상대로 뭐 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지금 랭스의 그런 공격력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앙제 상대로 어느 정도 좀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랭스 쪽 승. 그리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보겠습니다. 왜냐면 앙제도 지금 그래도 매 경기마다 거의 한 골 이상씩 꾸준히 넣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2.5 기준으로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랭스 승 햄무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이제 랑스.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로리앙은 제 결장자가 없는 상황이고 랑스는 즉 주전 센터백 1명 결장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일단은 뭐 양 팀의 그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로리앙은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지금 파리 생제르맹도 이기면서 뭐 기세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랑스는 지금 4연승으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양 팀 다 상승세인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일단 요 이제 로리앙과 랑스 두 팀 다 공수 밸런스가 지금 최근 좋다 보니 경기를 좀 잘 조율해 좀 플레이할 것으로 보이고 그 수비가 이제 두 팀 다 좋다 보니 좀 뻔한 그런 공격 루트로는 좀 쉽게 양 팀 다 득점을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이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이제 로리앙에 비해서 랑스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큰 상황인데 그 이유를 보자면은 이제 랑스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일단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동기부여 면에서는 로리앙에 비해서 높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지금 최근 5경기 기준 원정에서 이제 이긴 팀이 없었고 그리고 로리앙도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랑스 승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냐라고 뭐 여쭤보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물론 만약에 이제 승패를 하면은 그래도 랑스 쪽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더 높겠지만 배당 대비했을 때 그런 랑스의 1.34대 그런 일반승을 가져가기는 많이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프렌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로리앙 쪽 프렌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도 한번 언더
왜냐면 로리앙 쪽이 이제 프랜승을 할 로리앙 쪽 사이드를 보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버보다는 언더 쪽으로 더 이뤄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2.5 기준 언더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리앙 프랜승의 무승부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LADBC 두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시오르 대 이제 시타르타.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엑셀시오르는 결장자가 없고, 그리고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이 지금 한 명 결장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득점력이 많이 저조해요.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으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페에노르트 같은 그런 강팀들 상대로 득점을 어느 정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번 득점이 좀 터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시타르타는 이제 원정에서 지금 4연패로 이제 홈 대비 원정에서에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가 좋은 팀한테는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막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엑셀시오르가 그래도 수비가 나름 LADBC에서 괜찮기 때문에 과연 시타르타가 엑셀시오르의 그런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 그것도 어느 정도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지금 엑셀시오르 이제 이번 경기 이겨야 지금 강등권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기부여가 상당히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시타르타 같은 경우에는 공수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시타르타 상대로 충분히 지금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엑셀시오르 쪽 한번 승을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엑셀시오르가 확실히 득점이 터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타르타의 원래 원정에서의 공격력도 많이 저조하고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셀시오르 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 PSV 아인토벤 vs 그리고 헤이렌베인 경기합니다. 자, 일단은 뭐 아인토벤, 자, 제 리그 2위로 지금 3위인 아약스랑 제 승점 5점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는 이제 2경기 남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를 이제 아인토벤이 만약에 이기게 되면 챔스 진출을 지금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 이 경기 다음이 이제 알크마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벤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좀 확실히 승리를 챙겨서 챔스 진출을 좀 목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호벤은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좀 템포 조절을 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헤이렌베이는 아무래도 종종 역습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경기도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할 게 없는 게, 뭐 동기부여, 전력, 경기력 모두 다 이제 호벤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홈에서도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팀 중에 한 팀이라 전반적으로 이것도 호벤 쪽 사이드를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호벤 쪽 승, 그리고 마인승 한번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오버 보겠습니다. 왜냐면 헤이렌베인이 좀 더 공격성이 어느 정도 짙은 팀이기 때문에 한 골 정도 넣는다고 하면은 좀 충분히 오버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5 기준 오버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모든 경기가 분석이 다 끝이 났습니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